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이 너무 잘 나왔던 데 따른 후폭풍이 금요일 이어서 월요일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 부분이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내일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대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볼지 오늘 3분 월스트리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용 탓에 최종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파월 의장이 내일 등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가이드를 해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고요. 내일 어떤 말을 할지 조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또 한마디를 좀 했거든요. 여기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오늘 찾아주신 분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이언 디디님, 신영기님, 럭키림님, 더킹칸님, 해피바이러스님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월드님, 내맘심쿵님, 꽃기오영님, 유목민님, 흰님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지난주 금요일에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방송에 부적합한 상태로 방송을 좀 했는데, 그래도 안 찾아뵙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약속이어서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 방송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그래서 파월 의장 대담은 잘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시 하려다가 다시 원상태로 좀 패스를 하려다가 조금 힘이 붙이긴 하는데 내일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사루 슈퍼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지수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이 1% 하락했고요. S&P, 다우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강한 고용의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악재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이제 최종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것 그런 전망 때문에 좀 증시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게 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오늘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서도 좀 한번 볼 텐데 오늘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상승, 달러 인덱스 상승 이런 건 다시 증시에 당연히 안 좋은 요인이겠죠. 엔화 약세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차기 총재 그런 얘기 나오면 이건 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차기 총재 얘기 뭐 거기 있어서 엔화 약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보니까 한 3,800명 이상이 숨지신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터키와 이제 시리아 그쪽에서 강도 7.8, 7.5 이렇게 지진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지금 뉴욕 타임스 기사인데 3,800명.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지원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구조팀 뭐 이런 걸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오늘 있었고, 델은 뭐 5% 해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가에서 보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증시 전망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용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고용 내용을 좀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1월에 50만 넘게 상승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눈높이가 좀 확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월에 강한 일자리 증가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2월엔 조정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2월에도 50만, 뭐 60만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좀 떨어질 텐데 얼마나 떨어지느냐, 뭐 그래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얼마나 강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뭐 2월에도 뭐 50만 이상의 뭐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켈리 JP모건 자산운용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 증가는 앞으로 몇 달에 걸쳐 급격하게 하락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그 상반기에 계속 그 반론이 좀 맞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상반기에 고용이 마이너스로 갈 건지
마이너스로 완전히 확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마이너스까지는 안 하더라도 급 뭐 10만대 밑으로 확 떨어질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확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았지만 여전히 한 달치라는 거,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고용은 뭐 그게 어쨌든 이렇게 뭐 약간 좀 감안해서 보더라도 침체 전망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침체 안 가는 쪽으로 확실히 개선됐다,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1월에 고용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침체 시점은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안 올 수도 있거나, 제가 요 내용은 그 금요일 이제 3월 월스트리트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놓았는데 그것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니 옐런 재무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50년 만에 가장 많은 실업률이 있을 때는 침체는 없다. 이 자체는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고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 부분은 그 확실히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점, 그거에 비례해서 연착륙 가능성은 확 높아졌다는 점,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3번 월스트리트 시간에 몇 번 종종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3회 법칙.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그래서 그 실업률이 3.4%로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3회 법칙에 대한 숫자, 이게 또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좀 공식은 좀 복잡하죠. 뭐 이제 그 최근 3개월치의 실업률 평균이 최근 1년치의 가장 낮은 것보다 0.5%포인트 높으면 이제 침체가 온다,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사실. 이게 이 회색 부분이 다 침체예요. 근데 회색 부분 때마다 이게 이 그래프는 이제 3회 법칙에 따라서 수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0.5%포인트 이상 되면 이게 0.5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제일 왼쪽에 화살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가 1, 여기가 2, 3, 4, 5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왼쪽에 숫자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0.5면 제일 밑에 단이거든요. 제일 밑에 단에 0부터 제일 밑에 X축이 있잖아요. X축 바로 위, 그 사이가 0.5 정도인데 0.5 이상 높은 경우 이 회색 꼭 그게 잘 안 보이시면 이 회색 선이 다, 여기 회색 선이 경기 침체고 이 봉우리를 같이 한번 보세요. 회색 선마다 모두가 다 봉우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3회 법칙이 상당히 꽤 잘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 3회 법칙이 피크는 이제 좀 침체 좀 거의 끝날 때쯤 오지만 어쨌든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초기, 그때는 거의 침체일 경우가 모두가 그랬죠. 모두가 이 회색 선 있는 곳마다, 회색 구가 있는 곳마다 봉우리가 다 생겼잖아요. 사회법칙이 상당히 잘 들어맞았다. 요건 이제 이번에도 그랬었고, 이번 코로나 침체 때도 그랬고. 근데 그래서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번에 그 3.4% 내려가면서 그 수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0.07로 내려갔다, 이런 겁니다. 그 1월 달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치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물론 이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3이라고 하죠. 클라우디아 3도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모든 법칙은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이게 뭐 자연 법칙이 아니어서 항상 깨지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자기가 그동안 과거의 거를 이렇게 검토해봐서 법칙을 만들었더니 잘 들어맞더라.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맞을지는 모른다. 이렇게 자기도 한계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점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지는 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과거에 이렇게 잘 들어맞았다. 그래서 이 3회 룰을 한번 그 참고 삼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프레드라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요건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제가 댓글로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필립스 곡선 얘기도 했습니다. 필립스 곡선이 뭐 점점 뭐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필립스 곡선이 이제 가팔라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같이 묶어서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참고삼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얘기도 제가 전에 한번 월스트리트에서 다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골드만삭스도 오늘 침체 확률을 좀 낮췄어요. 원래도 골드만삭스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번에 그 확률을 35%에서 그 확률이라고 하면 침체 확률입니다. 침체 확률을 35%에서 25%로 더 낮췄어요. 35%일 때도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25%로 더 낮췄으니까 거의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노 랜딩 오늘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뭐 노 랜딩이라고 그동안에 처음에는 이제 하드 랜딩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소프트 랜딩 뭐 골드락스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노 랜딩. 그러니까 노 랜딩이 어떤 거냐면 결국 착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가 계속 좋으니까 그냥 계속 날아가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인플레 낮추면서 경착륙 아주 그냥 세게 확 착륙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소프트 랜딩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굳이 착륙할 이유가 없네.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고용이 강한데 그럼 계속 날아가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월가분한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건 개인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19 그 침체가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고 미국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확장기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른 곳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DP 추세선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경기 침체로 갑자기 확 내려갔었죠. 미국의 GDP 추세선, 장기 추세선이.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추세선 비슷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침체가 없었던 거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뭐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서 다시 예전에 그 성장 경로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이게 계속 확장기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노랜딩 관련해서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노랜딩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미국 비행기가 착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양면이죠. 경제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물가 상승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대신 침체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다시 이제 노 랜딩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드리면 고용 부분 1월 고용은 강했으나 그게 2월, 3월에 계속 이어질지 그건 아닐 거다. 아무래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침체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25% 낮췄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처음에 하드 랜딩, 그 다음에 소프트 랜딩, 지금은 노 랜딩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노 랜딩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14일에 이제 1월 CPI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블룸버그 통신 단말기에서 좀 조회를 해봤는데 아직 그 많은 곳이 내놓진 않았습니다. 한 8곳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근데 8곳 정도 돼도 대충 나중에 보면 크게 큰 틀에서는 비슷비슷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1월 C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해 12월 그때가 마이너스 0.1 이어서 마이너스 인플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0.5가 된다는 거 아직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하지만 꽤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12월 6.5%에서 6.2로 감소한다. 근원 CPI도 전월은 전달보다 조금 올라가고요.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조금 하락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이거 보여주는데요. 거기서도 약간 보면 이쪽이 조금 더 높은데 지금 블룸버그 전망치랑 그 월가 전망한 거죠. 그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1월 CPI가 전월 대비 0.63%.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해 12월이 마이너스 0.1이었으니까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장이 반응하느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꼭 0.6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월 숫자가 꽤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지. 물론 클레밀리 숫자는 좀 높게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룸버그 숫자에서도 0.4에서 0.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너스 0.1에서 좀 더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제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직 뭐 초기 뭐 블룸버그 숫자는 아직 8곳 집계한 것이고 클리블랜드 여드는 뭐 여기도 아직 초기 수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월 의장이 2월 FOMC 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고용이 좀 둔화해야 한다. 고용이 둔화해야 한다. 왜냐? 그런 식료품, 그 다음에 유가, 서비스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초근원 서비스가 확실히 줄어들기 위해서는 공통분모인 결국 인건비가 감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좀 더 둔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계속 강한 고용이 이어진다면 안 그래도 지금 CPI가 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1월 CPI는 아무래도 좀 그 유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는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좀 다시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계속 강하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걱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블룸버그랑 좀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고용보고서 관련 내용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고용보고서가 연착륙 전망을 계산했다. 중요한 얘기겠죠. 뭐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강한 경제가 지속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이를 조금 더 해야만 함을 의미할 수 있다.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계속 읽을게요.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얘기는 지난해 12월 최종금리가 5.1% 그러니까 5.0에서 5.25 내놨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시죠. 나의 기본 사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최종금리 5.1%다. 하지만 추가적인 0.25를 더 올려서 더 높은 최종금리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플레도 아직 확실히 이게 뭐 완전 제압한 건 아니잖아요. 제압한 건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0.25를 더 올린다. 왜냐 그렇게 따지면 5.0, 5.25가 아니라 5.25, 5.0, 5.25, 5.5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거는 아직 보스틱은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나의 기본 사례는 아직 최종금리 5.1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본 사례는 아직 5.0에서 5.25지만 그 이상 올릴 수 있는 거 5.25와 5.5의 문을 보스틱이 오늘 연 겁니다. 물론 보스틱이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보스틱이 그 투표위원은 아니길 텐데 하지만 그 문을 열었다는 거. 왜냐하면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투표위원과 투표위원이 아님이 크게 큰 의미가 없다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투표위원이 아니어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또 얘기도 할 테고요. FOMC에서 투표인원만 얘기하고 투표인원만 투표한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다 논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5.25, 5.0에 5.25, 5.5의 문을 열었다는 거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은 내일 이제 파월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보스틱의 얘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파월 의장이 내일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 대담. 이 이코노믹 클럽이 이제 워싱턴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어요. 근데 뉴욕이 좀 더 크기도 한데 어쨌든 그 뭐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 사람들 와서 좋은 사람 모셔놓고 얘기 듣는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만 해서 이것도 약간 인바이트 온리 행사거든요. 초청받은 사람만 갈 수 있고 어쨌든 내일 대담에서 상대편 그러니까 사회자가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에요. 루벤스타인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전반적으로 다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이제 경기 침체 그다음에 뭐 금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고용 다 물어볼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질문도 하겠죠. 루벤스타인 이제 사회 보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다 섞어서 합니다. 뭐 현안만 계속 물어보진 않고요.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이 사람도 그 거물이기 때문에 현안만 계속 물어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 섞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충은 저희가 필요한 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내일 상황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내일 좀 잘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쨌든 시장의 최종금리 전망치는 연준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다. 금요일 날 이미 5월
3월에 0.25 플러스 5월에 또 0.25를 해서 금요일에 이미 최종금리가 5.0에서 5.25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오늘 그 확률이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70%대로. 물론 이건 계속 시간마다 변하니까요.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아직도 연말에 12월에 시장에서는 12월에 금리 인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금리는 5.0에서 5.25로 시장과 연준이 서로 맞아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12월에 금리 인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최종금리의 그 격차를 메운 거는 고용 데이터였잖아요. 1월 고용보고서 메웠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나올 인플레이션 노동 데이터에 따라서 연말 12월에 금리 인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시도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증시 상황은 제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국채 금리가 제가 초반에 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0년도 10년이지만 오늘 2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잠시만요. 5일치로 보면요. 목요일이 이제 고용보고서 나오기 전이고 금요일 보이시죠? 금요일이 이제 고용보고서 나온 날이고 오늘 보시면 그 이후로 거의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올랐죠. 10년물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좀 이렇게 많이 뛰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 투자자들도 오늘 조금 이쪽에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앞으로 계속 크다. 이 불확실성 얘기는 오늘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서머스가 그때 한번 지난주인가요? 한번 이제 서머스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렌트 서림 고문이 이제 CNBC 나와서 하는 얘기도 그래, 서머스 얘기가 너무 맞다. 자기도 정확히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말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에리언 그 인터뷰만큼 좀 내용이 없었던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별로 내용이 없더라고요. 오늘 대부분은 아주 좀 인사이트를 주거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구나. 그래서 이제 기사에도 넣지는 않았는데 너무 뻔한 얘기여서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금리 인상 중단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상 중단이 증시 상승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경기 둔화를 의미해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도 이게 어느 쪽이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그래서 좀 변동성이 계속 크다는 거. 그리고 4,200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 뭐 이렇게 어쨌든 그쪽에 좀 위에서 강력하게 선이 있다는 거. 그런 얘기도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연착륙이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는 골드만삭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증시 좋다는 거는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기술주 투자를 늘리겠다는 뭐 사이버가 있었다는 점 그것도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반에 전해드렸지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 강세도 조금 물론 이제 달러 강세가 이게 지속적일 거냐 아니면 일시적일 거냐 그거에 좀 의견은 서로 갈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일 수도 있다. 반등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 그런 해석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고용 강세에 따라서 달러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거는 증시 안 좋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설명드릴 텐데 중국 스파이 풍선 이제 미중 간 갈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 풍선 관련해서는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블룸버그 보니까 오늘 미국 내에서 보복해야 된다. 보복 규제, 보복을 해야 된다. 사실은 미국은 뭐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이제 사실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연공이 좀 침범받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풍선이 뭐 보니까 트럼프 때도 몇 번 왔었다. 그때는 디텍트 그러니까 감지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낮게 날아서 실수라고나 하던데 너무 낮게 날아서 육안으로 관찰이 됐기 때문에 걸린 거죠.
이게 사실은 안 걸리고 사람들이 모르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 국민 전체가 알게 됐고 어쨌든 그렇게 꼭 영토를 침범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복 조치.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진주만 이제 기습 공격 때 이제 반대 보복 조치로 도쿄를 폭격을 했었죠.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9.12 사태 때는 그래서 아프간 전쟁, 아프간 쳐들어가서 그렇게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꼭 군사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기술 보복. 더 많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풍선에 쓰인 부품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걸 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쓰인 나라, 예를 들면 그게 미국제인지 아니면 동맹국들, 뭐 유럽, 뭐 아시아 국가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나온 거 부품이 있으면 이제 수출 금지 그런 거 더 때릴 수도 있고 이 문제를 계기로 더 많은 이제 기술 중국의 이제 수출 금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갈등은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거에 따르면 이제 또 이제 중국도 반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겠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스파이 풍선 사건으로 좀 더 커졌다는 점, 그런 요인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파이 풍선 건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크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내일 파월 의장의 대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울프 리서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설 때마다 큰 와일드카드였다. 정말 큰 변수였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그가 FOMC 때처럼 비둘기 파적인 톤을 보여줄지 지켜볼 것이다. 어떻게 이게 나올지가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그 사이에 고용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 증시 전망 이런 거를 이제 파월 얘기를 들으면 좀 어느 가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의장의 얘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 어떻게 얘기할지는 내일 저희 3월 월스트리트에서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